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이 같은 분위기대로라면 오는 2020년이면 강원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우려는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5월 가정의 달을 마련해서 강원도의 대책과 현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양민석 도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박기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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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장님 먼저 강원도 여성복지 분야를 총괄하고 계신데요. 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소득층과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민의 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단체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도 하고요. 또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도 맞춤형 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예, 여성이 웃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풍요롭고 지구가 평화롭다고 합니다. 맞죠? 바로 그런 일들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뭐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출산 문제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해결책을 내놓을 텐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문제, 강원도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저출산이 마치 그 인구 절벽이나 사회 재생산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법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아마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 발전에만 매진해 오느라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을 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대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또 불이익을 주어왔기 때문에 아마 안 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소설 혹시 82년생 김지영 아시죠? 네네, 좋았습니다. 네, 82년생 김지영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혼자 독박 육아라고 하죠. 혼자 고립돼서 육아를 하다가 결국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육아나 돌봄을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만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강원도가 이 같은 문제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제도를 지난해 이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과연 육아기본수당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의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일단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육아기본 수당을 제공을 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이제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형태는 있었습니다만은 수당 형태로 일정 급여를 지속적으로 주는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짐 제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이 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이 도입 과정이 말 그대로 천신만고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동안 어떤 좀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저희들 강원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복지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제안을 해서 오는 과정에서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려도 했고 했는데, 첫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의 이제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실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 수당과 앞으로 어떤 그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득하고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올해 1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제도가 시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강원도 관련한 저출산 문제를 제가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도입을 했지만 네.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아이를 낳고 또 오랫동안 키우는 동안에 너무 가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예.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1 세개 중기별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는 좀 눈에 띄는 대책을 발표를 했던데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실 이게 육아 정책이 돈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서부터 출산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보육 사회까지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그 4개 분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튼튼한 결혼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행복한 임신 출산 문제, 또 3번째는 부담이 없는 보육이라든가 교육 문제, 또 넷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런 것들 큰 4개 분야로 이제 유형으로 나눴고, 그 부분 이제 28개 정도의 개별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이제 도의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튼튼한 결혼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는 강원도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의 질이 또 상당히 좋아야 되고, 결국은 그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주거 문제라든가 또 어떤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해주는 문제고, 또 임신 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산부인과라든가 의료 취약지 문제라든가 또 신생아에 대한 건강 관리 문제로 이런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 보육이라든가 교육 문제는 국공립 쪽에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공보육을 대폭 확충하는 문제,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조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독박 육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독박 육아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보육 문제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이를 놓기만 하면은 보육은 지역 사회가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크게 4개 축의 이 사업을 진행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출산 문제가 전 모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 참 귀에 들어오는 얘기인데요. 자, 원장님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 강원도 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제도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어 보이시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 같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육아 기본 수당이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고, 이제 육아는 부모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그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의 형태로 만 22세까지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육과 출산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그래서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금 지원도 필요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식 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아직도 여성만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나 돌봄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남성들도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저희 신뢰 회복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말씀, 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강원도 출산 문제가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연구에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 그럼 출산 정책이 지역 소멸을 막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방향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요? 네, 저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합계 출산율 목표를 세워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 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결국은 출산 대책의 방향이다. 그렇게 정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임금 등의 차별을 없애고 남성도 육아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 문화를 함께 돌보는 문화,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그런 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성들이 그 육아를 해야 될 뭐 의무도 있고 또 권리까지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네요. 네. 자, 오늘 또 여성 복지 분야에 총괄하시는 또 두 분을 모셔서 어렵게 모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자, 양성평등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이 모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강원도의 성평등 지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꾸로 제가 사회자께서 체감하고 있는 강원도 성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은데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가정에서 그래도 많이 좀 성평등 지수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또 네, 바라보는 사람들이 네, 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여성가족부가 매년 그 17개 광역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강원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인데 보통 3개 정책 영역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가장 높은 분야는 인권과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국 4위로 17개 시도 중에 4위로 상위권이고요. 사회 참여 활동 분야는 보통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 격차, 그리고 임금 격차, 그다음에 의회 그 여성 진출 뭐 이런 사회 참여 영역을 고려해서 보면 강원도가 11위예요. 그러니까 좀 낮고 가장 낮은 부분이 뭐냐면 성평등 의식 분야입니다. 15위인데 그게 이제 가사 노동 시간의 남녀 격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과 남성의 기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사회적인 대표성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까지 많은 걸 했지만 앞으로 좀 해나갈 부분도 많겠네요. 네. 국장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 공무원 사회가 성평등 지수가 뭐 인식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곳이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는데요. 네. 국장님 오래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또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 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우리 공직 분야의 이제 성평등 분야는 다른 쪽보다는 아마 이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좀 높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63년생까지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고위직 그 진출 비율이 급격하게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도정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정책에 강력하게 반영이 되지만은 또 일선 시군을 비롯해 가지고 도내 이제 여러 유관 관련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강원도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결정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좀 채워서 강원도가 성평등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도정의 많은 분야에 어떤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 성평등 문제와 함께 또 하나로 더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예. 재취업 문제인데요. 예.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무관하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우리도 큰 고민 중에 하나고, 실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그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한 4만 1,000명 정도에서 2018년도에는 한 4만 7천 명 정도로 거의 한 6천 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 그 경제활동 주체로서 이 참여가 월등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하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요구하는 직종하고 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하고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어렵고, 또 둘째는 실질적으로 이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또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또 수준에 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상존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또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또 이런 것들을 또 기능과 역할을 또 확충을 하고, 광역 세일 센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또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육아에 따른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를 최대한 세밀하고 또 이게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그 이상의 차이가 미스매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가족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 연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력 단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출산과 양육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출산과 양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직장 생활하고 병행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 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0% 이상, 90%에 육박하면서도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산 양육하고 경력 단절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출산 양육과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근무 환경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단절이 되면 8년 동안 다시 재진입을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단절로 인해서 성별 임금 격차도 생기는 거고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 액수의 격차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아까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강원도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거듭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펼치는 올해가 원년이라고 봐도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면 또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를 도정의 제일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내에 계시는 모든 유관 기관 단체 개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잘 담아서 도정 시책으로 만들고 또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적인 저출산 문제와 강원도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국장님, 박기남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